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오늘 41차고요. 우리나라의 근무 성적 평정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근평을 볼 거고요. 내일은 근무 성적 평정 방법의 이론적인 내용들, 요거 마지막까지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급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기본서 안 보기 때문에 기본서에 상세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요거 한번 정리할 거고요. 일단 오늘은 우리나라의 근무 성적 평정인데 뭐 기본적으로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일단 급수를 나누어야죠. 고위공직자들을 제가 4급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근평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고위공직자의 분류 기준은 5급 이상인데 이 근평의 경우에는 4급 이상이라고 얘기를 했고 성과 계약을 체결하죠. 1년에 한 번씩 계약 체결하고 이 성과 계약의 근거를 두고 평가를 하는 방식. 우리가 이걸 성과 계약 평가 또는 성과 계약 등의 평가. 이렇게 해서 그냥 외우시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마치 민간 기업처럼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그 체결된 계약 조건에 따라 평가를 진행하는 게 우리나라의 4급 이상 공직자들의 평가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5급 이하 공직자들의 평가하는 방법은 아시겠지만 도표식 평정 척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근무 성적 평정. 그래서 1년에 두 번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기 저희 책에도요, 저희 책이 아니죠. 자료에도요. 되게 복잡하게 내용들이 들어가 있지만 진짜 별거 없거든요. 여기는 5급 이상의, 5급 이하의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 성적 평가. 정기 평가가 연 2회입니다. 보통 6월달, 12월달이지만 날짜는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 근무 성적 평정 결과는 반드시 대상 공무원에게 결과를 공개할 수 있고요. 제가 근평은 아시겠지만 소청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라고 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제도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이게 문제에 나온 적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만 연 2회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실시한다. 이렇게만 딱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활용, 뭐 승진임용, 교육훈련, 보직관리, 특별승급, 성과급, 상여급,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이건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요. 그래서 이 근무 성적 평가라는 방식이 메인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4급 이상입니다. 4급 이상의 경우에는 성과 계약을 체결하죠. 이 성과 계약의 근거를 두고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상급자와 하급자 간의 합의를 통해 하향식의 방식이긴 하나 합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성과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계약은 상급자랑 체결을 하죠. 실국장이라고 얘기한다면 고위공무원단입니다. 1급에서 3급이고요. 중앙부처에선 사실 가장 높은 직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실국장. 그러면 이들은 기관장과 성과 계약을 체결하고 만약에 4급 과장급이다. 그러면 1급에서 3급 사이에 실국장과 성과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과 계약 제도는 아시겠지만 개인 중심의 성과 평가 제도고요. 그래서 조직의 성과를 평가했었던 BSC나 또는 TQM과 좀 다른 데다가 정말 구체적인 형태의 계약이고 하향식의 계약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하고 있는 연봉 계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1년에 한 번 연봉 협상을 위한 계약을 체결을 하고 그 계약 조건들을 달성하면 다음에 연봉이 달라지잖아요. 그거와 동일한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애에 여러 번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딱 한 번. 그래서 보통 말일 기준으로 그때 평가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에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까요? 2017년 국가직 7급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성과평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 성적 평정은 크게 4급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게 성과 계약 등의 평가. 그 다음 5급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게 근무 성적 평정. 그래서 1번이고요. 성과 계약 등의 평가는 한 번만 딱 진행합니다. 성과 계약 체결하고 그에 대한 평가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 1회 진행할 수 있고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 이 정기평가가 1년에 2회이다. 요거는 성과 계약 등의 평가가 아니라 근무 성적 평정에 대한 내용이죠. 요 평가를 하면서 다면 평정을 부수적으로 함께 활용할 수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면 평정은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방법입니다. 하지만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한계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각 부처가 반드시 실시해야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맞는 선지고요. 자, 그다음 역량평가. 아시겠지만 역량평가는요. 지금은 현재 4급 이상, 과장급 이상으로 진입할 때, 그리고 1급에서 3급
고위공무원단으로 진입할 때 그 진입 직전에 그 사람이 그 직급에 해당하는 충분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사전에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역량평가 제도는 5급 이상의 신규 임용자가 아니라 4급 과장급 혹은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진입 시에 필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이구, 날라가네요. 자, 지금 보시는 여기가 틀린 선지가 됩니다. 4번 X예요. 자, 그래서 1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맞는 선지는 지금 현재 3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2017년 서울시 7급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고요. 직무성과 계약제에 대한 문제입니다. 직무성과 계약제는 상급자, 하급자 간의 합의를 통해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의 개혁이 내용이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상향식으로 체결되지 않고 하향식으로 체결돼요. 상향이냐 하향이냐 이게 MBO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틀린 선지가 되고요. 2번입니다. 직무성과 계약제는 실국장 등과 5급이와 공무원 간의 공식적인 성과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닙니다. 실국장과 체결하는 건 4급 이상 공무원들. 그리고 실국장은 기관장과 성과 계약을 체결해주게 되죠. 직무성과 계약제는 주로 개인의 성과평가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직 전반의 성과 관리를 파악하고자 하는 DSC, 균형 성과 표현은 구분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맞는 선지고요. 직무성과 계약제는 성과를 보는 거죠. 산출, 성과. 이 부분에 대한 통제를 초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4번 X가 됩니다.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3번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시게 되면 우리 2번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성과 계약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근무 성적 평정이라고 얘기했던 우리나라 두 개의 성과 평가 제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정리를 했고요. 내일은 이 성과 제도에 대한 이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